지금 국내 외교 안보 라인은 이 트럼프 밑에 핵심이 누구냐 찾느냐고 발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명 멘탈 붕괴였는데요. 오늘 트럼프 당선인이 여유 있게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참 궁금했는데요. 굉장히 목소리가 순화가 됐어요. 심지어 한국 제품 훌륭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는 네. 한미 FTA가 잘못됐다. 그리고 FTA가 10만 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네. 뭐 한국이 마치 방위비 분담금을 하나도 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그걸 인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완고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런 것들이 그럼 다 선거 전략이냐?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는 뭐 다 선거 전략이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일단 당선이 됐으니까 당선 전에 했던 얘기는 선거 전략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선된 뒤에는 사실은 이제 그 국무부나 뭐 국방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네. 사실 이제 관료 조직에 의해서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트럼프 개인의 지시나 성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관료들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주 급격한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이에요. 네. 사람은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네.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될 때까지 마음하고요.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공약을 그대로 다 이행을 하면 나라 들어먹는 거는 뭐 순간이다 뭐 그런 네. 얘기 있는데 이 지금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해서 했던 그런 것도 근데 어제도 말이에요. 본인이 당선 소감할 때 모든 미국인 모두를 위한 자기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듯이 저렇게 그 축하 전화할 때는요. 네. 저기서 각을 세운다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프로가 그거 아니라 자체가. 이거죠. 네. 그거 자체가 이상한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은 트럼프식의 어떤 그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에게 미칠 여파는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안보적으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밀한 대비를 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제대로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저런 게 오히려 더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북한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워낙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 게 종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트럼프 당선인 말이죠. 오늘 첫 마디 핵보유국 인정하라였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핵무기 우리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현실적으로 정책 수립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 핵 보유국을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미 간에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그 태도였거든. 트럼프하고 거래를 틀까요? 저는 털려고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네. 봅니다. 지난번에 동남아 어느 지역에서 북한과 미국과의 그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아마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클린턴이 될 거라 많은 예상을 했지만 그러나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대화는 충분히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보고 트럼프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전의 계기를 잡지 않을까. 그 오바마 정권에서의 그 전략적 인내 이게 실패했다라고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전향적인 자세 변화, 대북 방향 전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제스처 내지는 네. 한 간보기식의 네. 그런 논평이 아닌가 봅니다. 군부대를 방문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 최근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6월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현명한 정치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었다 놨다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북한이 밝힌 것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미국이 바라는 조선 핵포기는 흘러간 옛 시대의 망상이다. 그러면서 뒤쪽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은 시간을 허비할수록 조선의 핵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미국의 안보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북한은 핵 포기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시절에 핵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핵 포기하라고만 얘기를 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빨리 네. 인정하고 우리랑 협상하자. 우리랑 대화 테이블에 앉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최선의 어떤 시나리오나 선택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그다음에 미국과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맺거나 정전협정을 맺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트럼프한테 내비치고 있고 북한의 속내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워낙 트럼프가 사업가여서 말이죠. 이게 미국의 이해에 딱 주판을 그리고 계산기 두드려서 이게 이득이다라고 보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과 한국이 알아서 하세요. 뭐 북한에 나 모르겠지만 전쟁 어디서 날든 내가 그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뒷짐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이제까지 보면요, 북한 당국이 미국 선거에 대해서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되는 게 북한 정권 자신들에게 그나마 좀 낫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트럼프가 되기를 어찌 보면 학수고대했던 게 김정은 정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그 고립주의 외교 성행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든가 철수시키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도 말이에요 규모를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한국으로 하여금 더 무슨 이제 분담금을 많이 내게 하고 뭐 또 FTA 이슈 같은 거 이런 걸로 인해서 한미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네. 그 클린턴이 내는 것보다도 트럼프가 되는 게 한미 간의 관계가 가장 안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어저께 말이에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의 이 최순실 게이트를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네. 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가장 큰 외교적 이득을 얻고 있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북한하고 중국이다. 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런 분석 기사를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요. 남쪽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갖고 그거로 인한 반사 이득도 얻고 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돼가지고 또 그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 굉장히 좀 들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사실은 지금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 그래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상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지도 않고요. 뭐 미국 대화 하자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 다 육자회담, 사자회담, 뭐 양자회담 다 해봤더니 결국은 그 너희가 핵 만드는 거 그거 도와주는 꼴밖에 더 됐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패의 교훈에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 말이 좋아서 전략적 인내지 사실상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사실 트럼프는 일단 좋은 대접은 안 해주겠지만 햄버거라도 먹어가면서 뭔가 대화를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본다면 북한은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대화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굉장한 착각인 것이 트럼프 말이 북한을 항상 미치광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미치광이하고 대화할 적에 트럼프가 제대로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왜 햄버거 얘기를 꺼냈겠습니까? 원래 정상회담은 햄버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정찬을 딱 차려놓고 정식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북한을 거의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트럼프 얘기 중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해도 좋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에 기대를 거는 모양인데 철수하면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해도 좋다는 게 트럼프의 지금까지 발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오히려 아마 북한과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만난다면 과거 부시 행정부 못지않게 더욱더 강경한 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국무장관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볼턴 전 유엔 대사 아니에요. 그 굉장한 강경파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이 아마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북한에 대해서 했던 말,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했던 말이 여러모로 지금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들어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She supported job-killing trade deal, and that was a really bad one with South Korea. The job-killing deal with South Korea, another beauty that was a disaster. And if they fight, you know what? That'll be a terrible thing. Terrible. Good luck, folks. Enjoy yourself.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굿럭, 행운을 빕니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은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실까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트럼포비아라고 그런 말도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저런 부분들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걱정거리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는 이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거론했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우리가 이제 고립주의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네. 우리 이제 그 트럼프가 접전지에서 굉장히 많이 승리했던 게 미국 동북부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동북부 지역이 거의 지금 제조업이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쇠락한 제조업자들이었죠. 네, 네. 다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실 선거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트럼프의 맥락상에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국방비, 방위비 펑펑 쓰면서 왜 다른 나라 안보를 책임지느냐.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걸 이제 첫 번째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미국이 고립주의를 선택하면요. 이건 오래전부터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부분인데 중국하고 그러니까 다극화 체제 내에서 양극화로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크게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대립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더 오히려 반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중국도 입지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 틈바구니에 끼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배치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니 방위비 분담 문제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한꺼번에 갖다 놓고 테이블에서 풀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분명한 사실은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나 아니면 힐러리 클린턴의 유세 현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인터넷에서는 이 유세 현장을 보도하는 텔레비전 화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건 처음 봤었는데요. 직접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Big boisterous crowd here in Omaha for Hillary Clinton and Warren Buffett. And zoom out on the right. Someone posted the actual picture of the gym. It's like a middle school gym. What's that like? That's like 120 people or something. That's pathetic. Hillary Clinton's own supporters aren't even into it. It's the most pathetic thing I've ever seen. This is from another Hillary Clinton rally, and as you can see, the crowd is not very big here either. The media loves to deceive. Notice the very low angle this photographer decided to take this picture to help mask just how few people are actually sitting around Hillary Clinton. And wow, this is actually probably one of Hillary Clinton's biggest rallies she's had. Still not that many people. Let's take a look at some of Donald Trump's rallies. Wow, that is something the media will not show you right there, folks. The amount of people that actually come out to Donald Trump's rallies is insane. It's mind-boggling. This guy does up to 3 rallies a day consistently. I mean, he's at least doing 1 or 2 a day most of the time. It's crazy. He's flying around on his jet, doing all these rallies. I don't really know how the guy does it. It's nuts. This is something the media will never show you on TV, and this is sad. Journalism is supposed to be about reporting facts and being honest and getting to the bottom of this, not pushing a liberal. 이에 대한 미국 언론의 답변은 아직 없었습니다. 오늘 첨가 소식으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